작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다른 패턴을 보여왔죠. 1달러 넘어가고 2달러 넘어가면서 지금은 3,000원대, 4,000원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XRP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XRP에 대한 법적 공방이 좀 마무리가 되고 현물 ETF가 블랙록에서 신청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그 올타임 하이를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 가격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법적 명확성, 법적 리스크, 아직까지도 증권이다라고 하는 그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좀 1차적으로 끝나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XRP에 대한 현물 ETF가 이제 블랙록에서도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그 시기, 너무나 중요하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기관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올해 자체가 이제 ISO 200이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이 가미된 하나의 메시징 표준이 탑재되는 시기, 그 안에는 리플렛이 지금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플 XRP에 대해서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봐요. 전 세계 국가에서 새롭게 결제에 대한 플랫폼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독자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이 중앙은행 위에 있는 중앙은행, 우리가 이제 금융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 국제결제은행과 IMF, 국제통화기금, 이런 국제기구들에서 과거 2017년 선부터 국경 간 결제에 대한 틀 자체가 너무나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알고서 조금씩 서서히 새로운 메시징 표준을 구현해 왔고, 그것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 많은 논문과 프로젝트들, 핀테크 보고서들을 릴리즈가 돼 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유럽을 기반으로 한 타겟2라든지 영국을 기반으로 한 챕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결제 플랫폼 내에 지금 이 ISO 2002가 탑재가 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7월 14일로 최근에 좀 연기가 됐는데, 올해 7월 안쪽으로는 리플렛이 탑재되는 이제 ISO 2002가 연준의 페드와이어 서비스 안에 완전히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7월 달에 있을 거고, 또한 모든 금융망을 이제 아우르는 스위프트망에도 올해 11월 22일에는 이제 온전히 그 리플렛이 들어간 ISO 2002가 공존하는 시대가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탑재의 시기가 다가옴으로써 실제로 전통 금융에서 리플렛을 채택하는 움직임이 또 세 번째 호재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리플사는 국경 간 결제, 그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한 슬로건을 바탕으로 지난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프라를 확장해 왔고요. 이미 세계 빅3라고 불리우는 자산 이체 기업, 자금 이체 기업이자 송금 업체들, 웨스턴 유니온이라든지 머니그램, 리아머니 트랜스포, 이런 송금 업체들과 함께 모두 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자금 이체 시장의 어떤 점령은 완료가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제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그 전통 금융사에서 채택하는 시기,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포커스에 맞춰서 좀 XRP에 대한 수량과 내재 가치, 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지금 현재 달러와 뭔가 이 브릭스 국가과의 체제가 뭔가 경쟁하는 구도라고 또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브릭스 국가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 국가들 또한 그들끼리의 어떤 결제망 자체를 새롭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 바꾸는 과정 안에서 그들이 채택한 표준이 역시나 하나로 동결돼 있습니다. ISO 2002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뭔가 싸우는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스위프트 1.0이 아닌 뉴 스위프트 2.0이라고 하죠. 그 중심에 이제 기관급 도매용 CBDC에 이동해서는 XRP가 채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적인 부분에서 리플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XRP 같은 경우는 아마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거의 7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가격이 눌러왔거든요. 그 차트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삼각 수렴을 보여주는 정말 그 패턴을 딱 일치하게 보여주고, 이제 작년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이 됨으로써 이제 조금 이제 그동안 눌려왔던 어떤 에너지를 조금은 방출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XRP에 제가 이제 집중을 해서 리플 빅뱅이라는 책까지 쓰게 된 이유는, 이 블록체인이 나온 본질, 이 비트코인이 왜 나왔고,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그들이 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정말 그 가치의 이동,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에 정보를 저장만 했다면 이제 그 안에 데이터를 입혀가지고 돈도, 가치도 굉장히 빠르게 이동될 수 있는 시대를 구현하고자 이 블록체인 생태계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생태계,
이들을 필두로 한 웹3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지금 구현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실 나온 이유, 비트코인의 백서를 우리가 좀 미뤄봤을 때 P2P라고 해서 사람 대 사람이 피어 투 피어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돈을 이동할 수 있게끔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하게끔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블록 크기 자체가 1MB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초에 보낼 수 있는 그 가치 전송 수단 수량 자체가 현저히 작아요. 한 6건에서 7건 정도?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치의 결제 이동 수단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가치 저장 수단, 하나의 디지털 금, 온라인 금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비트코인의 본질을 우리가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비트코인의 본질을 완전히 좀 타파하기 위해서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비전으로서 2012년부터 레저의 망 생태계를 만들고 금융기관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를 만듦으로써 이제 슬슬 그 리플 네트워크가 구동되는 시기, 그 ISO 2002와 우리가 접목을 해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 투자 시에 주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리스크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일단 또 시장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막 급물살을 타서 포모의 시기로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사실 큰 돈을 벌기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려운 시장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본인이 구매를 할 때도 분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도 분할 매도를 습관화들이자 늘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상승장이 연출이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퍼드 뉴스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도 지금까지 계속 좀 미뤄왔기 때문에 올해 중반부 시점으로 어느 정도 좀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갔을 때는 이제는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그 큰 대공황이 한번 또 연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 자체도 작년을 기준으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제 엔케이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17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또 2007년이에요. 2007년이라면 2008년도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경기 침체가 언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뭐 크리스틴 라가르드라고 하는, 과거에는 IMF 총재를 역임했었고 지금은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데 2025년에 대공황을 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그 투자 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잔고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항상 시장이 폭락했을 때 싼 값에 매수하기 위해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자금을 크게, 현금 비중을 높게 만들어 오는 역사적 패턴이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 때, 그때 버블이 터지기 전에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자금, 현금 비중이 엄청 높았어요.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가지고 있던 애플의 주식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반부 시점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정말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말한 대공황이 왔을 때 버크셔 해서웨이를 필두로 한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싸게 매수하는 그런 바이 더 딥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가능성을 열면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어느 사이클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과거 역사적 패턴을 미뤄 보았을 때 올해가 물론 상승도 있지만 큰 하락도 함께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경멸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하면 유명한 말이 리또속입니다. 과거 어떤 가격 흐름을 보였길래 이런 용어가 생긴 건가요? 일단 XRP 같은 경우는 가격 차트를 봤을 때 길게는 7년간의 에너지 응축 시간이 있었고 법적 공방의 기간만 보더라도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호재가 계속 연출이 되고 뭔가 파트너십도 확장이 되고 리플사에서 뭔가 메타코를 인수하거나 작년에는 미국 기반의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하면서 이제 리플 커스터디로 지금 완전히 리브랜딩이 되는 그런 뭔가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XRP가 가격이 좀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 보니 리플에 또 속냐라고 하는 그런 약칭이 좀 생길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실제로 가격 흐름을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전 작년 한 9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XRP 가격이 뭐 600원, 700원, 800원 뭐 많이 올라봤자 9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동전 가격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오르는가 싶으면 다시 또 이렇게 내려앉고
또 올라가나 싶으면 내려앉고 하다 보니까 리또속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또 가격 조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많은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XRP 가격이 조작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에비던스가 또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XRP의 총 공급량 자체의 40%를 리플사에서 에스크로 물량과 함께 약 40억 개는 또 리플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에스크로 물량이라는 그 명분을 통해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매도 물량, 덤핑 물량을 조금씩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저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시간을 봤을 때는 IS2002가 채택이 되는 금융망 자체가 손들이째 바뀌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리또속의 시대라기보다는 정말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앞으로는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앞으로의 상승은 과거와 다를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 작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사실 좀 다른 패턴을 보여왔죠. 항상 1,000원 밑에 동전 가격을 보여왔다면 이제는 뭐 정말 1달러 넘어가고 2달러 넘어가면서 지금은 3,000원대, 뭐 4,000원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XRP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7년 말이었죠. XRP의 전고점 올타임 하이 자체가 약 5,000원 정도, 4,900원 후반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XRP에 대한 법적 공방이 좀 마무리가 되고 현물 ETF가 블랙록에서 신청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그 올타임 하이를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망 자체에서 리플렛이 채택이 되고 정말 그 송금망에서, 자금이체망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CBDC의 세상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도매용 결제 엔터프라이즈급에서 XRP를 채택하고 RLUSD를 채택함으로써 더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것이고, 모든 알트코인을 총망라해서 저는 XRP 유틸리티가 가장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XRP 유틸리티가 타의 추정을 불허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비전을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가격 패턴보다는 그것을 깨트리는 큰 상승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